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되게 혹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공무원의 임용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22년도까지 공무원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2년도면 이제 언제야? 지금 현 정부가 22년도에 끝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22년도까지 지금 늘어날 거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들 얘기해. 근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공무원의 임용 규모가 그렇게 지금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거. 준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나는 그런 상황들은 없을 거고요. 공무원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신규 충원보다 결혼 보충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의 그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40년대, 50년대생 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50대만 하더라도 1970년도생이잖아요. 70년생이잖아요. 만 50, 51 이렇게 있는 분들이. 그분들은 이제 10년도 안 남았어, 정년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년으로 빠져나가. 한 해 지날 때마다 정년으로 빠져나가서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신규 충원이야. 공무원을 일단 뽑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명을 뽑았다. 10,000명을 뽑았는데, 자, 보통 이제 뭐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같은 구급 같은 경우에 이제 3개월 정도 시보 기간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 시보 기간을 겪거든요. 시보 기간을 겪고 나서 시보 기간을 지나서 정식으로 직위를 받아가지고 일하던 공무원들 가운데 1년 미만 근무 경력 1년 미만 퇴사자가 30% 정도. 그러면 10,000명 중에 3,000명은 내가 직위를 받아가지고 1년이 되기 전에 사표를 내고 자기들이 나간다는 거지. 왜 나가? 이 사람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공직사회가. 내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 만났을 때 물어봤었죠.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냐고. 근데 다들 뭐 신분 보장을 위해서요, 뭐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다 공무원이 됐는데 신분 보장은 뭐 된다 치더라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공무원이 되면 칼출근 해가지고 칼퇴근 할 줄 알았는데 공무원이 야근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공무원이 됐는데 저녁이 있는 삶, 물론 저녁은 있지. 근데 집에 없어 내가. 맨날 야근해. 그럼 일반 회사 다니는 거랑 이게 뭐가 달라? 더군다나 일반 기업들 같은 데에서는 고객들을 가려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싫으면 내칠 수도 있잖아. 시장에 뭐 고객들은 널리고 널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국민들을 받들어 모셔야 되지. 아주 속 터져 죽어. 내가 이런 고생을 해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거기다가 월급도 박봉이야. 때려치고 나간다고. 이게 3년 정도가 되잖아요. 최소 50% 이상이래. 절반 정도가 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정원을 뽑아가지고 이 10,000명을 뽑아서 10,000명 중에 5,000명이 절반 되는 사람을 3년 이상 데리고 가질 못하는 거야. 그러면 50%가 빠져나갔어. 이 상황에서. 그럼 이 빠져나간 50%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무원의 임용 규모가 줄어들겠어? 늘어나겠어?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 공무원의 임용 규모를 줄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돼.
기필코 3년 이상을 버텨야 돼. 진짜 딱 공무원이 됐다 그러면 진짜 최소한 내가 연금은 받고 살겠다. 10년은 버텨야 돼. 진짜로. 10년 버티고 나서 내가 이 일을 더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걱정하시라고. 1년 하고서 그만뒀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그동안 공부해가지고 막 그 고생한 거 도로아미탑을 되는 거야. 내가 예전에 친구한테 그런 얘기 들어봤어. 해외 유학을 해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석사를 받았는데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왔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야. 물론 그분 자유죠. 그분 자유지. 얘한테 이소희 복사해와 시킬 수 있겠어? 기대가 되는 기대치가 있단 말이지. 자기가 배운 만큼의. 그러면 곧 죽어도 내가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야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만에 떨어져 나가는 30%, 3년 이상 버티지 못하는 50% 안에 들지 않을 수 있어. 심각한 문제야, 심각한 문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요즘에 다들 공무원으로 들어온다고. 이번에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엉망이었어요. 그래도 막 붙은 사람들 되게 막 부러워하잖아. 내가 다른 데서 어떤 친구 얘기 들었는데 자기는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붙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좀 모자란 거 아닌가, 내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자괴감이 굉장히 들어서 며칠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 거야. 고민할 필요 없어. 걔네들이 붙은 다음에 몇 년을 버틸 줄 알아서. 붙고 나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내가 늘 강조하는 거는 합격이 아니야. 공무원 시험은 3, 4년 공부할 거리는 못 돼. 내가 봤을 때는 짧게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공부하면 다 붙어. 1년 반에서 2년 공부했는데 내가 떨어졌잖아? 그건 자기 노력이 부족한 거지. 안 할 걸 하고 이런 게 아니야. 2년 정도 충분히 공부했다. 그러면 붙어. 이게 무슨 행정고시도 아니고 수능 시험은 더더욱 아니고 아무리 분량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하면 다 붙을 수 있어. 그리고 이번에 경쟁률이 50대 1, 70대 1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50대 1, 70대 1 중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10,000명 뽑는데 50만 명 모였다. 이 50만 명 가운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될까? 당락을 결정하는 사람들. 인사혁신처나 지금 이제 군무원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 그 응시자들의 그 평균 점수 같은 것들, 그런 자료들을 보면요. 10,000명이 시험을 보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합격의 당락에 아쉽게 떨어졌어. 조금만 더 했으면 됐을 텐데 정말 아쉽다. 이렇게 땅을 치는 사람들은 50만 명 가운데에 25%에 불과해. 이 사람들과 합격에 관련이 있는 거지. 나머지는 그러니까 12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허수인 거지. 나머지 37만 5천 명은 이 사람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이 합격자들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2시간 공부하고 4시간 당구 치는 사람들이야. 37만 5천 명은. 그러면 이 12만 5천 명과의 싸움인 거지. 그럼 실제 경쟁률은 굉장히 낮은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좋은 공무원이 될 거냐,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 1년 반에서 2년이면
응, 무지랭이도 합격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보단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롯이 공부에 몰입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은 3년 이상 갈 싸움은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번 정권이 끝나고 나면 공무원 임용 규모가 확 줄 거다. 그래서 반드시 붙어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공부하지 마. 이런 생각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이 내용을 충분하게 알아서 어떠한 시험 문제가 나와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주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요청하는 선생님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돼. 그냥 하던 거나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할 선생님 아무도 없어. 이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임용 규모 그렇게 쉽사리 줄이거나 그러지 못해요. 현장에 있는 애들이 아직 죽을라 그래. 존재 자체로 그냥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그 얘기 들었어.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고 싶대. 아무 일도 안 해. 근데 내가 공무원증을 달고 왔어. 이 자체로 인정해달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관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회사 대표라면 그렇게 일하는 직원들을 인정해 줄 수 있겠어? 자기 아들, 딸이라도 쉽지 않아.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 뭐가 잘났다고. 75분 동안 75문제를 남들보다 조금 덜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대접을 해줘야 돼? 그건 좀 너무 넌센스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슬럼프 분명히 만날 거고 실전에서 분명히 또 힘든 과정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왜 군무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당락을 좌우하는 상위 25% 안에 들 수도 없고 붙었다 하더라도 1년에서 3년 안에 전부 다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3년을 못 버티고 5년을 못 버티고 그냥 포기를 했다. 이것처럼 한심한 애들이 없는 거야. 정말 좋은 공무원들이 되셔야지. 합격을 했으면. 붙으려고 바락바락 애를 쓰지 말고 정말 좋은 공무원이 되려고 애쓰시라고. 그러면 붙는 건 따라오게 돼 있어. 내가 지금 여기 못 붙으면 내가 좋은 공무원이 못 되는데? 근데 붙는 데에만 목적이 있으면 붙고 나서 그 다음이 없는 거야. 대학교 준비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늘상 그래. 야, 대학만 붙어. 다 해줄게. 대학만 붙어라. 나 그렇게 해가지고 장학금 받는 애들 나 본 적이 없어. 아, 대학만 붙으면 내 맘대로 다 하라 그랬잖아. 대학 딱 붙고 나서 애가 그냥 펑펑 놀고 다녀. 권총이 막 3개, 4개, 5개야. 응? 우리나라에서는 소지도 못하는 권총들이 성적표에 다 갇혀 있어, 애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러니 대학교 졸업하고 고작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정말 입에 담기도 진짜 힘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막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막 이렇게 꿈꾸는 내용들은 옛날에 고졸들이 꿈꾸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훨씬 더 높은 꿈을 꿔야 된다고. 훨씬 더 높은 꿈을. 근데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없어 지금. 대학교 때 대학생으로서 요구할 만큼의 충분한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래. 그거. 지나간 일을 욕하면 뭐 하겠어? 그거는 이제 뭐 다 지난 일이고 어차피 여러분들의 역량이 대학교를 졸업한 대졸자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대졸자의 기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는 뭐 현실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 그러면 그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이걸 가지고 싸워. 이걸 가지고. 지금 너네들이 대학생의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무도 안 물어볼 거야. 나도 안 물어볼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 그래야 25% 안에 들 수 있고 낙오되지 않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무원들이 될 수 있다고. 아시겠죠? 다짐 매일 하셔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